자, 여러분 이어서 보겠습니다. 17번 문제부터 보셔야죠. 17번 문제부터 보시니까 17번 문제는 잘 맞히셨는데, 자, 양도소득세 2018년도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예정신고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 지문 보니까 양도소득세 대상 자산을 양도한 고지하는 예정신고무가 있으며 양도책이 없거나 양도책정 발생 그러하다. 그렇고요. 2번 예정신고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확정신고기간까지 신고한 경우에도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여러분, 그죠? 다만 이런 경우에 예정신고는 불성실했고 확정신고는 다음 년도 했고, 그러면 그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 몇 프로 깎아준다? 50% 감면해 준다는 것 뿐이지 어떤 간에 신고불성 가산세는 부과됩니다. 맞고요. 3번 담보제공한 부동산의 채무 불이행에 따른 경매로 양도된 경우로서 예정신고 납부세 1천만 원 초과할 때는 다른 부동산을 물납할 수 있다. 그럴싸하게 꼬셨지만 물납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3번 정답이고요. 4번 예정신고 납부인 경우에도 납부세 1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예정신고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몇 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2개월 내.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모두 납부기한 지나서 2개월 내 분할 납부입니다. 5번에 법률이 정하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허가일 전에 허가구역이 해제된 경우에 그 해제일이 속하는 달에 말로부터 몇 개월 이내? 2개월 내 예정신고해야 한다. 이렇게 해제가 있었을 때는 해제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몇 개월입니까? 2개월입니다. 요거 꼭 기억하고 2018년도에 추가된 내용이고요. 5번 지문은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많이 틀리셨는데 이거 지난주에도 많이 틀렸던 거예요. 네, 지난주에 많이 틀려가지고 또 한 번 이제 헷갈리지 말라고 또 출제한 겁니다. 똑같이 지문을 좀 바꿔볼까 그러다가 똑같이 한 건데, 자 봅니다.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세에 관한 설명에다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에 1세대 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보유기간 중에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그렇죠, 여러분들? 예. 2번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인, 자 이게 이제 조합원 입주권을 이렇게 되는데 법령에 이걸 왜 이렇게 출제한 거냐면요. 법령이 이렇게 돼 있어요.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그리고서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즉 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이렇게 해놓고 법령에 뭐라고 돼 있냐면 조합원 입주권은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법령에. 그러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해놓고 조합원 입주권을 제외하면 그거 뭐 얘기하는 거예요? 분양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양권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무조건 몇 프로요? 50% 세율을 적용합니다. 근데 분양권이 아닌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은, 자 조정 대상 지역 내 이 조합원 입주권은 1년 6개월 보유했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50% 이거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내든 뭐든 주택을 양도했을 때 이거 보세요. 조정 대상 지역인데 이거 보세요. 조정 대상 지역인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겠습니다. 1주택과 그 다음에 1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어요.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보유하다가 요 주택을 양도했을 때 1세대 주택을 양도했을 때 1세대 2주택 양도고, 원칙적으로 입주권 주택 포함해서 그럴 때 이제 요 세율은 1세대 2주택 양도로 보고, 그다음에 이제 요때 이제 양도세 요 주택에 대한 요 세율은 이때 주택에 대한 세율은 만약에 요게 1년 이상을 보유했다. 1년 이상을 보유했으면 그러면 이제 6에서 42% 요 기본 세율에다가 몇 프로요? 10%. 1세대 2주택이니까 10% 추가 세율을 적용하고, 3주택이면 20% 추가 세율을 적용하는 건데, 여기서는 지금 이 문제에서는 지금 뭘 양도하고 있습니까?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합니다. 조합원 입주권 양도하면 무조건 조합원 입주권 양도는 과세예요. 무조건 양도할 때 과세하는 거고, 그럴 때 얘는 자 조합원 입주권은 얘는 이제 보유기간에 따라서 1년 미만 보유했다 그러면 몇 프로고요? 예? 40%고, 1년 미만 보유하면 40%고, 그 다음에 1년 이상 보유했다 그러면 6에서 42%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게. 그래서 뭘 양도했느냐는 건데, 여기서는
보십시오. 그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했는데 1년 6개월 보유했는데 무조건 50% 세율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무조건 틀렸습니다, 이번은. 자,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 내 뭐하고 헷갈리라고 한 거냐면 이거는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했는지 분양권을 양도했는지 잘 보셔야 돼요. 분양권을 양도했을 때가 조정 대상 지역 내 분양권을 전매했을 때가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1년 6개월 보유했어도 몇 프로? 50% 세율이 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을 여러분들이 구별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3번이요.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장기 보유등재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다주택이니까. 그 다음에 4번 조정 대상 지역 같으면요. 그 다음에 4번에 위 3의 경우에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기본공제는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이든 3주택이든 장기 보유 등재가 배제되는 거지 기본공제는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싹 다 깔아줍니다. 받을 수 있다는 거. 기본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맞고. 5번 무주택 세대로서 양도당 시 다른 분양권이 없고 30세 이상 또는 30세 미만으로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에 자 무조건 50%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무조건 50% 세율 이 규정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시행령 내용 그 요약집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1년 6개월 보유했어요 분양권을. 자 그러면은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원래 1년 미만이면 50%,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몇 프로? 40% 세율을 적용한다. 맞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만약에 원래 그 분양권 전매 원칙적으로는 무조건 50%인데 자 여기에는 요 무주택 세대로서 양도당 시 다른 분양권 없고 나이가 30세 이상이거나 30세 미만인데 배우자가 있거나 이럴 때는 50% 무조건 세율 적용되는 거,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니까 1년 6개월 보니까 40% 맞습니다. 1년 미만 50, 1년 이상 2년 미만 40%, 2년 이상 보였을 때 6에서 42%입니다.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원래. 자, 그래서 18번 문제 2번이 틀렸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확인하시고 19번 문제도 지난주에 제가 똑같은 문제 또 출제했는데 또 이걸 왜 100% 못 맞고 이거를 또 많이 틀리셔가지고 또 40%밖에 또 안 됐어요. 네? 발전이 40%면 지난주와 별 발전이 없는 것 같아요, 문제는. 자, 여러분. 자,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피상속인이 보유한 기간이 2년 10개월, 상속인이 보유한이 8개월, 상속에 대한 등기했고 양도당 시 국내수 1주택이며 1세대이고 피상속인과 상속인은 다른 세대원입니다. 자, 그러니까 상속 개시로부터 보유한이 기산하는 거고요. 다른 세대로부터 상속받았으니까. 그러면 1번 양도당 시 1세대인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다는데 비과세 받으려면 몇 년 보유해야 돼? 2년 보유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이거 몇 년 보유했어요? 8개월 보유한 거예요. 상속받은 자산은 전부 다 상속 개시로부터 보유한이 기산하는데 어느 경우만 세율 적용 시에만 피상속인 취득일로부터 보유한이 기산하는 거고 나머지는 다 상속 개시로부터예요. 그러니까 8개월밖에 보유 못했어요. 그러니까 2년 보유를 못했으니까 비과세 못 받아요. 2번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세 계산할 때 자 거래가액으로 양도세 계산할 때 양도가액은 실제 양도한 가액인데 취득가액은 어떤 거로 할 거냐. 상속받은 자산 공짜로 받았으니까 빵원으로 할 수는 없고 그랬을 때 상속받은 자산의 실질 취득한 가액은 등기일 현재 땡, 양도일 현재 땡 아니고 상속받았을 때는 언제? 상속개실 현재라고 그랬잖아요. 상속개실 현재지 등기일 현재, 양도일 현재 아닙니다. 상속개실 현재, 상속증여세법 중에서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으로 봐서 이거로 양도세 계산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등기일 현재, 양도일 현재 아니고 언제다? 상속개실 현재. 증여받았을 때는 증여일 현재고 여기서는 상속받았으니까 상속개실 현재입니다. 3번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그랬는데 자 상속받은 자산은 역사가 언제 시작된다고요? 상속 개시로부터. 그러니까 몇 개월 보유했어요? 얼마 보유했어요? 8개월. 장기 보유 통지를 받으려면 항상 몇 년 보유해야 돼? 3년 보유를 항상 염두에 두고 문제 풀으라고 그랬잖아요. 3년 보유 못했어요. 그래서 장기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8개월 보유니까. 그 다음에 기본공제 적용받을 수 없다는데 눈치를 채야 되잖아요. 이제 기본공제는 뭐만 아니면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싹 다 깔아주니까 8개월 보유했어도 등기됐으니까 기본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율이요. 만약에 세율 적용 시에도 상속 개시일로부터 보유한이 기산했다. 그러면 8개월밖에 보유, 1년 미만 보유니까 40% 세율이 주택 및 조합원 주권은 1년 미만이면 40% 세율이 적용됐겠지만 자 피상속인 주택일로부터 세율 적용 시에는 보유한이 기산하죠. 예외적으로. 그러니까 2년 10개월, 8개월. 그러니까 자 1년 이상 보유했을 때 주택 및 조합원 주권은 6에서 42%입니다. 1년 이상 보유하면 주택 및 조합원 주권은.
그러니까 5번이 맞죠, 여러분들? 이게 42% 초과함수율이 난다. 세율 적용 시에만 상속받은 자산은 어느 때부터 역사가 시작된다고요? 비상속인 취득일로부터. 그래서 5번 정답입니다. 이제 안 틀리겠지, 이제. 다음 주에 또 한 번 내볼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틀리시면 안 됩니다. 정확히 이제 다른 개념들도 이해하고 가시고요. 답뿐만 아니라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거 그랬습니다. 자, 이것도 지난주에 봤던 것 같은데요. 자, 3번 지문 봅니다.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필요경비 계산 공제와 장기 포이통제는 적용받을 수 있지만, 그래요? 자, 기본공제는 배제된다는데 미등기 양도하는 자산은 장기 포이통제, 기본공제 둘 다 어떻게 한다? 배제되잖아요. 그래서 장기공제 적용받을 수 있지만 틀렸습니다. 1번 집은 법률 규정이나 법원의 결정에서 양도 당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불이익 주지 않죠? 미등기 양도에는 정당한 확실한 사유가 되잖아요. 그래서 장기공제, 기본공제 다 받을 수 있고요. 미등기 양도하는 자산은 2번 집은 비과세 감면 다 배제되고요. 4번 장기 할부 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이 불이익 주지 않는 거지, 단기 할부 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계약 조건에 의해서 양도 당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을 미등기 양도했을 때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합니다. 미등기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그랬으면 틀렸고요. 자, 그래서 5번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해서는 최고 세율이 적용됩니다. 몇 프로? 70%요. 자, 그래서 제가 예전에 여러분 그 틀린 문제는 또 틀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시작하기 전에 제가 다른 곳에서도 누적 모의고사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단원별 모의고사 같은 거 할 때 전주에 많이 틀린 문제 또 이렇게 똑같은 문제 해도 또 틀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걸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사람이 희한해요. 뭔가에 의해서 내가 뭔가 이렇게 틀린 거는 오답 노트가 그래서 중요한 게 뭔가 씌워가지고 틀린 거 있잖아요. 성에 내가 별것도 안 했는데 뭔가 씌워가지고 틀리는 게 있어요. 뭔가 내가 착각하고 있는 어떤 그런 것에 의해서 처음부터 핀트가 빗나가지고 이걸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요. 한 번 잘못 생각하면 계속 잘못 생각해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거나 넘어가거나 반복해서 보지 않으면은 시간 지나가서 한 번 틀렸어요. 아, 이거 왜 틀렸죠? 아, 이런가? 지나갔어요. 나중에 시간 지나서 또 보잖아요. 또 틀려요. 한 번 이게 희한하게 뭐가 씌운 것들은.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먹고 살잖아요. 그냥 똑같은 문제에도 씌워가지고 틀리니까 그걸 깨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결국은 합격하는 거고요.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나는 이거 쉽게 당연히 맞췄는데 또 어떤 게 어떤 사람은 나는 쉽게 맞추는 거 어떤 사람은 또 어렵게 틀리고 또 나는 또 그 사람이 어렵게 틀리는 거 나는 또 쉽게 맞추고 막 이게 사람마다 그런 게 있어요. 다. 그래서 과목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 극복하는 길은 반복해서 계속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21번 문제 보겠습니다. 아유, 그러고 보니까 요 선수들 안 보이네? 아유, 또 그냥 저기 갔구나. 자, 21번 문제 보겠습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2018년에 국내 소재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보시면 이건 뭐 거의 다 맞히셨네요. 1번에 보니까 1세대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자가 등기된 주택,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 장기 포이통제에 적용받을 수 있다는데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면 1세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장기보유제 받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니까 받을 수 있고 맞습니다. 2번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연면적보다 클 때는 전부주택으로 본다. 부등호 주택이 클 때만 전부주택 맞잖아요. 3번 증여자인 매형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자, 부담부 증여의 경우 채무액 상당액은 증여자가 갚아야 할 또는 수증자가 대신 갚아주니까 증여자는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았다고 봐서 양도에 해당한다고 그랬죠? 맞습니다. 4번에 2018년에 양도한 토지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은 5년 이내에 양도한 토지 양도수익금에서 2월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양도수익에서 발생하는 결손금은 다음 연도로 2월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결손금은 다만 다음 연도로 2월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소득이랑.
그것과 양도소득은 2월 공제받을 수 없다는 거 비교하시고요. 5번 1세대 주택인 고가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가액 중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양도책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과세된다. 그렇죠? 9억까지는 비과세, 9억 초과액은 과세. 맞습니다. 22번 문제가 이제 기출문제인데요. 22번 문제 기출문제인데 소득세법상 국외예산 양도에 대한 양도세 과세에 있어서 국내 예산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규정 중 준용하지 않는 거는데 상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기준시가 같은 것은 등기나 기준시가에 관한 것은 국외산 양도세는 적용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부를 어떻게 관리하고 기준시가를 어떻게 매겨요? 그러니까 기준시가 산정은 준용하지 않습니다. 3번 정답입니다. 23번 문제 보시면요. 23번 문제는 좀 틀리셨네요. 틀리신 분들 계시는데 소득세법상 고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 국내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해외 이주로 세대전을 취득하는 경우 출국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양도했으니까 자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아이고 말이 헛나가는 것 같다. 어째? 자 받을 수 없습니다. 자 해외 이민이나 그 다음에 국외 취약이나 근무상편으로 국외 거주하기 위해서 세대전을 출국할 때는 출국일 현재 1주택이고 출국일부터 몇 년 내? 2년 내 양도해야 됩니다. 3년이 되는 때 양도했으니까 비과세 받을 수 없습니다. 1번 틀렸고 2번 법원의 결정이나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양도당 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한 자산은 불이익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양도세가 비과세가 배제되는 미등기 양도세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3번 직장의 변경으로 세대전이 다른 시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6개월간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된다 그러는데 여러분요. 자 취약, 질병에 의한 근무상형편,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하던 주택을 이런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고 다른 시군으로 주거 이전할 때는 2년 미만 부여도 비과세죠. 근데 여기서는 6개월 거주한 주택이니까 비과세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요거 나오면 1년 이상 거주했는지를 꼭 확인하라고 제가 계속 얘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3번 자 틀렸고요. 4번 양도당 시 실지거래가액이 10억 원인 1세 주택이다. 그러면 별다른 말이 없어도 실거래가액이 9억 원을 초과했다. 10억이다. 그럼 얘는 뭐예요? 고가주택입니다. 고가주택인 1세 주택의 경우 양도차익 전부가 비과세돼요? 아닙니다. 9억까지는 비과세하고 9억 초과액만 어떻게 한다? 과세입니다. 9억 초과액은 과세입니다. 비과세한다 무조건 틀렸어요. 고가주택이니까 과세입니다. 4번 과세고 9억 초과액 부분은 과세합니다. 5번 농지를 교환할 때 쌍방 교환 분합하는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에 얼마? 4분의 1 이하일 때 비과세라고 했습니다. 4분의 1 이하일 때. 그래서 쌍방 교환 분합하는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에 4분의 1 이하일 때 비과세예요. 사례도 했었습니다. 24번 문제 보겠습니다. 24번 문제 보시니까요. 소득세법상 고조의 양도소득 과세 표준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1번에 2018년 3월 21일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하고 잔금을 청산한 경우 2018년 6월 30일에 예정신고할 수 있다. 아이고 3월 21일이 양도니까 양도리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월이니까 언제? 5월 31일에까지 예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6월 30일은 예정신고할 수 없어요. 5월 31일이 예정신고기 하니까. 2번 확정신고 납부시 납부할 수 있기 1,600만 원인 경우 600만 원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그렇죠? 양도세는 2천만 원 이하, 2천만 원 초과로 나눠서 2천만 원 이하일 때 1천만 원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 납부니까 납기내 최소 얼마? 1,000 깔고 나머지 금액 분할 납부예요. 그래서 사례를 아예 딱 외워두시면 되는 거죠. 600만 원 분할 납부 가능합니다. 맞습니다. 3번 예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인 경우에 분할 납부할 수 없습니까? 아닙니다. 1천만 원 재산세, 종부세는 500만 원 초과할 때 분할 납부고 양도세는 얼마? 1천만 원 초과할 때 분할 납부 할 수 있습니다. 4번 양도 차손이 발생한 때는 예정신고하지 아니한다. 아니죠? 양도 차손이 발생했거나 양도 차익이 없는 때 예정신고하여야 합니다. 5번 예정신고하지 않은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과세 표준이 없는 경우에 확정신고하지 아니한다. 과세 표준 금액이 없거나 결승금이 있는 때도 확정신고하여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5번 이거 틀렸습니다. 자, 25번 문제에서 24번은 2번이 정답이고 25번 문제 봅니다. 25번 문제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이거 기출문 지문이죠?
1번 고자가 기술 문제인데 국외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양도일까지 계획해서 10년간 국내에 주소를 두었다면 양도소득 과세 표준을 예정 신고하여야 한다. 맞잖아요. 국외 소지하는 토지인데 국외 소지하는 자산에 대한 양도세 납세문자는 양도일 이제 계속해서 몇 년 이상? 5년 이상 주소고수든 고자가 납세문자잖아요. 그러니까 10년이니까 당연히 5년 이상 주소고수든자니까 납세문가 있습니다. 예정신고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2번 비고자가 국외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세 납세무가 있다. 마돈나가 미국에 있는 부동산 팔았을 때 우리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자, 납세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비고자는 국내 자산 양도했을 때만. 2번 틀렸고 3번 고자가 국내 상가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 고자의 주소지와 상가 건물의 소재지가 다르다면 양도세 납세지는 상가 건물의 소재지다. 국세 납세지는 어디라고요? 주소지입니다. 여러분이 광명시에 부동산이 있고 부산광역시에 부동산이 있다. 부산까지 뭐라고 해요? 여러분이 주소지는 광명시인데 부산에 있는 부동산을 팔았다. 뭐하러 부산까지 가요? 자, 거기서 내든 여기서 내든 다 국고로 귀속하는데 주소지입니다. 4번 비고자가 국내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세 납세지는 비고자의 국외 주소지다. 마돈나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 팔았을 때 국외 주소지면 마돈나 미국에 아이고 세금은 내고 가야죠. 국내 사업장이 있으면 사업장 소유지 비고자. 국내 사업장이었으면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한 장소. 그래서 예외적으로 부동산 소재지로 갈 수 있긴 있지만 비고자 원칙은 하여튼 국내 사업장 소유지 없으면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한 장소지 국외 주소지는 무조건 아닙니다. 5번 고자가 국외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5년간 국내에 주소를 두었다면 양도세 금액 계산 시 장기입후의 특별공제가 적용된다. 국외자산 양도했는지 국내자산 양도했는지 잘 봐야 돼요. 국외자산 양도했을 때는 자 장기보유제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다른 나라 국가경제까지 우리가 신경 써서 장기보유도 안 해줘요. 기본공제는 받을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국외자산 양도 시에 물납은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국내든 국외든 물납은 안 돼요. 근데 국외자산 양도 시에 분할납부는 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는 허용됩니다. 자, 26번 문제 보겠습니다. 26번 문제 보시니까요. 다음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정하는 조정대상 지역 내에 소유하는 등기된 주택을 등을 고자 갑이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 틀린 거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나왔던 겁니다. 1번 1세대 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보유기한 중에 몇 년 거주한다? 2년 거주한다. 조정대상 지역이라고 그랬으니까요. 2번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주권을 보유하다가 주택을 양도하면 장기보유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3번 위 이의 경우에 기본공제 적용받을 수 있고요. 자, 기본공제는 무조건 되고 4번 아파트 분양권을 1년 6개월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100분의 40의 세율이 적용된다. 원래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분양권은 1년 미만 50, 1년 이상 2년 미만 40, 2년 이상이면 6에서 42%인데 조정 대상 지역 내 분양권 전매했으니까 무조건 보유한 관계없이 몇 프로다? 50%입니다. 무조건 50%입니다. 4번 틀렸고요. 자, 올해 시험에 이렇게 개정세법들 나온다 그러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들이고 이렇게 나온다는 거고 5번 조정 대상 지역 내 1세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 기본 세율에다가 20% 할증한 세율과 그쵸 여러분들? 1, 3주택이니까 또 40% 세율을 정해서 계산한 세액 중에서 어떤 거? 큰 세액으로 한다. 맞죠 여러분들? 둘 중에 큰 거. 자, 27번 문제를 많이 들리셨는데 자, 다음은 소득세법상 양도세 계산을 위한 장기 보유통제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에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조합원의 주권은 공제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2번 등기되지 않은 자산은 적용하지 않는다. 미등기 양도에서는 장기공제, 기본공제 어떻게 한다? 다 배제입니다. 3번 국외 소재 자산을 양도한 경우 해준다고 그랬어요? 안 해준다고 그랬어요? 배제됩니다. 아까도 나왔지만. 4번 조합원 입주권의 장기 보유통제액은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차익에 보유기한별 공제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그래요? 아니지. 요거 제가 몇 번 설명드렸는데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차익은 조합원 입주권 자체에 대한 양도차익이 아니라고 말씀을 몇 번 드렸습니다. 여기 보세요. 자, 이번에 이 기회를 통해서 정확히 알고 갑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 요 시점이고요. 자, 그러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에 종전주택이 있었고 종전 건물과 토지, 주택이 있었고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나면 종전주택 다 때려 무시고요. 자, 그리고 뭘 받냐면 조합원 입주권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럴 때 조합원 입주권이 장기 보유통제 대상인데
다만 조합원 입주권은 조합원 입주권 자체 원조합원 입주권만 대상이지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그랬습니다.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이것은 제외하고요. 자, 그럴 때 조합원 입주권의 장기 보유통지액은 양도 차익에다가 보기한별 공제를 적용하는데 그때 조합원 입주권의 장기 보유통지액은 이 조합원 입주권 자체에 대한 양도 차익이 아니라고 제가 강조를 드렸습니다. 입주권 자체에 대한 양도 차익이 아니라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에 종전 때려부신 이 주택의 양도 차익에다가 공제율 곱한 금액을 공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 차익에 공제율 곱한 금액이라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틀렸다니까.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 차익이 아니라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에 종전 때려부신 종전 건물과 토지, 주택의 양도 차익에 한정해서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아이고, 대답이 없으시죠. 이거 몇 번이나 설명했어요, 지금. 3, 4월 과정에서도 설명했고, 또 기출문제 특강할 때 설명했고, 5, 6월 달, 자, 지금 설명드렸어요, 지난번에도. 자, 오늘 그리고 또 설명드렸고요. 4번. 자, 문제풀이 가면 또 5번. 자, 또 나옵니다. 그래서 4번은 조합원 입주권의 장기 보유통지액은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 차익이 아니라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에 종전 건물과 토지 그 양도 차익에 한정해서 보유한별 공제율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 차익이 아닙니다. 5번 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을 3년 6개월 보였는데요. 양도하는 경우에 공제받을 수 있다. 자, 양도세 과세는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 같은 애들, 자, 장기 보유통지에 왕창해 줍니다. 보유연수에 8%씩 적용해가지고 3년 이상 4년 미만이면 83, 24. 그래서 10년 이상이면 최대 몇 프로까지? 80%까지 확대 적용합니다. 맞고요. 3년 6개월 보였으니까. 28번 문제 보겠습니다. 28번 문제. 자, 27번 많이 틀리고 28번 문제. 소득세법상 상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실지 거래에 의해 부동산의 양도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양도가에서 공제할 자본적지 주택 또는 양도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서류 준비비용 보관 수치하고 있고요. 자, 1번에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서 직접 지출한 양도세 과세표준 신고서 작성 비용 포함하죠. 양도 비용으로서 신고서 작성 비용, 공증 비용, 임대 중개수수 이런 거. 2번, 자, 재건축 부담금, 개발 부담금, 농지 전용 부담금 좋아지고 나아지면서 부담하는 부담금은 필요금비 어떻게 한다? 포함하고. 그 다음에 3번, 양도재산의 이용이 편의를 지출한 비용, 개량 비용, 수선 비용, 이런 발코니 확장 비용, 사시설 설치 비용 같은 이런 것들 포함한다고 그랬죠? 예, 등등. 4번, 법률에 따라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해서 직접 소요된 소송 비용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 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 경비에 산입된 금액은 이중공제 방전 측상 포함하면 돼야 하는데 안 되잖아요. 산입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만 포함하는 거지. 이중공제 방전 측상 이거 포함하지 않습니다. 4번 여러분 이중공제 방전 측 다시 이거 한 끗발 차이죠. 필요경비 산입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은 포함하는데 이렇게 돼 있으면 포함하는데 산입된 금액은 이중공제 방전 측상 포함하지 않습니다. 5번 위사의 경우에 증액보상금을 한도로 포함합니다. 그래서 4번 틀렸습니다. 29번 4번 정답이고 29번 지난주에 많이 틀려가지고 하셨는데 78%가 또 득점하셨습니다. 맞히셨어요. 틀리신 분들은 다시 한번 정확히 확인합니다. 1세대 1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는 그랬습니다. 몇 번입니까? 5번 보세요. 콘도미니엄을 5년간 보유대 양도, 콘도, 합숙소, 펜션, 모텔 이런 것들은 주택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상이 되는 주택이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5년 보유했던 뭐였던 상가양도예요. 무조건 과세입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고요. 나머지 1번 수용으로 인해서 1년간 보유한 주택의 양도된 경우에 자 1세대 1주택 수용은 무조건 비과세입니다. 2번 이혼으로 위자료로 2년 보유 조정 대상적이 아니고 한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이전해 줬다 그러면 이혼의 위자료 지급에 가름한 이전도 양도에 해당합니다. 그죠? 이혼의 위자료 지급에 가름한 이전은 이혼의 위자료 지급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했다고 해서 양도에 해당한다고 했잖아요. 자, 근데 조정 대상적이 아니고 2년 보유했으니까 비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3번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서 미등기된 주택 조정상적이 아니니까 무허가주택도 2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으로서 건축법상 허가받지 않아서 등기가 불가한 주택은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미등기양도에 대한. 4번 1년 이상 거주하던 주택을 전근, 취약, 질병, 근무상형편, 사업상형편 안 되고 근무상형편 또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화가 인해서 다른 시군으로 주거 이전할 때는 2년 미만 보유도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이 하여튼 정답입니다. 30번 라스트입니다. 이 문제가 어려웠을 텐데 그래도 46% 맞추셨네요. 그래도 이 문제가 좀 어려웠을 건데 자 오늘 배운 내용이죠. 부당행위 예산부 인특례 저도 세법 고수입니다. 특수관계자 간의 저도 세법 고수입니다. 요거 알고 있는지 아까 지웠구나.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시 한번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의식을 향하기 위해서 자 주문을 한번 외웁니다. 저도 세법 고수입니다. 에브리바디 다 같이요. 시작. 저도 세법 고수입니다.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소득세법상 갑의 양도소 금액 계산에 있어서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대상으로 옳은 것은 다음 배우자 직계민속의 경우에는 양도를 입증한 것으로 가정한다. 자 1번에요. 갑은 특수관계에 있는 을에게 자 특수관계자가 하면 적용되는 거죠. 이거 저가양도 고가양수는 그럴 때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을에게 시가 5억 원의 토지를 6억 원에 양도했습니다. 그러면 시가보다 뭐하게 양도했어요? 높게 양도했어요. 저도 이거 외우기만 하면 뭐예요, 여러분들? 특수관계자 간에 저도 저가 양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거나 저도 저가 양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거나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거나 시가보다 높게 취득을 해야 돼요.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거나 높게 취득을 해야 된다고요. 자, 그러니까 저도 세법 고수입니다. 그래서 시가보다 낮게 양도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뭐하게 양도했어요? 높게 양도했어요. 그럼 특례 적용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거. 자, 그 다음에 2번 갑은 특수관계에 있는 을에게 시가 5억 원의 건물을 4억 9천만 원 양도했습니다. 시가보다 뭐하게 양도했어요? 낮게, 저가로 양도했어요. 그러면 무조건 아니고 조세의 부당한 감소가 있는지 따져봐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시가보다 지금 낮게 저가로 양도했으니까 따져봐야 되는데 시가와 무조건 아니고 조세 부당한 감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 판단,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아까도 적어드렸네요. 금액으로 얼마? 3억 원 이상 차이 나거나 금액으로 3억 원 이상 차이가 나거나 또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시가의 몇 프로? 5% 이상 차이가 나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시가와 대가 차이가 금액으로 3억 원 이상 차이가 나요? 안 나요? 안 납니다. 자 그러면 시가 대가 차이가 지금 얼마 차이 나요? 1,000만 원밖에 차이 안 나네. 그러면 시가의 5% 이상 차이 따져봐요. 시가 5억이 5%면 5, 20 얼마입니까? 5, 25 하면 시가 5억이 5%, 5, 25 하면 얼마예요? 2,5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야 안 나요?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특례 적용해야 안 해요? 안 합니다. 그 다음에 3번 갑은 특수관계 없는 을로부터 시가 1억 원의 토지를 1억 2천에 취득했습니다. 시가보다 뭐하게 취득했어요? 특수관계 삑 이건 애초에 탈락이네요. 왜 탈락이에요? 특수관계가 없는 자니까 남남사이에는 얼마에 고려해도 뭔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특례 적용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애초에 삐익 탈락이고. 4번 갑은 특수관계 있는 을로부터 특수관계 있네요. 일단 뭐 특수관계 있고 그 다음에 을로부터 시가 6억 원의 토지를 9억 원에 취득했습니다. 시가보다 뭐하게 취득했어요? 높게 고가로 취득했습니다. 저도 세법 고수, 고가 양수했어요. 그러면 따져봐야죠. 조세 부담 감소가 있는지 시가와 대가가 금액으로 얼마? 3억 원 이상. 차이가 나야 안 나요? 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특례가 부당해서 특례가 적용됩니다. 자 그럼 다시 이거 계속 보고 계세요. 4번. 그러면 특례가 적용되니까 이 사례에서는 얼마를 취득가격으로 해야 돼요? 6억을 취득가격으로 해야 돼요? 9억을 취득가격으로 해서 계산해야 돼요? 양도세 계산 시 얼마를 취득가격으로 계산한다? 답이 왔다리 갔다리 하네. 이걸 헛배운 거예요 지금 그러면. 자. 이 특례 해당되면은 이거 해당되면 부당해서 특례 해당되면 양도가액과 아까 저도 써드렸잖아요. 양도가액과 그 다음에 취득가액은 어떤 것으로 양도가액 취득가액을 정한다고요? 시가를 시가를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시가를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으로 해요. 그러면 요 사례에서 4번 지문에서 을의 취득가격은 6억 원을 취득가격으로 해야 돼요? 다시 묻습니다. 9억 원을 취득가격으로 해야 돼요?
특례가 적용되니까 얘네 계산을 부인하고 시가로 하니까 6억 원을 취득가격으로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다음에 이제 문제 풀이 때 문제를 보게 되면 이제 그런 식의 문제가 나와요. 이때 이런 사례가 나오고 이때 취득가격은 뭐 6억 원을 취득가격으로 한다, 9억 원을 취득가격으로 한다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발표하면서 그때 그런 걸 문제 풉니다. 특례에 해당되면은 부당해서면 특례에 해당하면 얘네들 계산을 부인하고 양도가격과 취득가격 뭐로? 시가로요. 자, 5번 지문 남았는데 왜 짐 싸고 그래? 아, 진짜. 조금만 못 기다리고. 아, 진짜. 5번 봅니다. 갑은 특수관계에 있는 을로부터 시가 2억 원의 건물을 1억 5천만 취득했습니다. 특수관계가 있어요. 근데 시가보다 뭐하게 취득했어요? 저도 세법 고수 고가 양수 고가로 시가보다 높게 취득해야 되는데 뭐하게 취득했어요? 낮게 취득했어요. 특례 적용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그럼 특례 적용 안 하면 이때는 다시 볼게요. 그럼 5번 지문 같은 경우에 특례를 적용 안 하니까 시가 2억 원을 취득가격으로 해야 돼요? 1억 5천만 원을 취득가격으로 해야 돼요? 아유, 또 답이 엇갈리네. 특례 적용 안 되니까 시가 2억 원을 취득가격으로 해야 돼요? 1억 5천을 취득가격으로 해야 돼요? 이때는 1억 5천, 실제 거래한 가격 1억 5천을 취득가격으로 하는 거예요. 특례가 적용될 때가 시가라는 거고 특례 적용 안 되니까 1억 5천만 원을 취득가격으로 하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글도 옮겨놨으니까 잘 하셨고요. 오늘 잘 하셨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보니까 수업 시간에 잘 듣고 계시다 이렇게 시험을 응시하는 분들은 어떡하나요? 안 오는 분들이 지금 걱정이지 하고 계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잘 따라오고 있다. 다만 조금 조금 깊은 지문들을 끄집어내서 깔아놓거나 그걸 정답으로 삼거나 아니면 응용을 조금 더 한 단계 더 하거나 그러면 아직까지는 자 그렇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실전에서 지금 실력으로 그 실전에 딱 가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그 예를 들어서 8개, 9개는 그래도 충분히 맞아낼 수 있는 그런 실력들을 갖춰가고 있는 돼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정도는. 그래서 이제 좀 응용력을 이제 발휘하고 연습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세법 고득점 이제 진짜로 14개 만점 맞을 수 있는 실력으로 가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다음 주에 시익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